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하루 늦었습니다. 지금도 콧물이 줄줄 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저번에 배웠던 거 이제 참고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자, 지구를 이루며, 봅시다. 지구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이게 뭘까요? 지구 개조, 그죠? 지구계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우리 배웠죠? 갈로 쳐서 왼쪽에 했습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이 있는데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 이게 뭘까요? 직권.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있는 물입니다. 물 숫자 쓴다 그랬죠? 수권.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니까 기권.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니까 생물권. 쉽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단어 아닙니다.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 그러니까 지구 외부라고 해서 이거는 외권이라고 하죠. 자, 지구를 이루는 대기, 육지, 바다, 생물 등은 각각의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이게 뭘까요? 지구 개조,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뒤에 개만 붙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 얘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자기권, 땡입니다. 자, 그 다음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생물권은 직권에만 분포한다. 자, 이게 우리가 뭐뭐에만 하면은 거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직권에만 분포할까요? 공기 중에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X입니다.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권에 포함된다.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권이 아니고 우주권에 포함되죠, 그죠? X입니다. 그 다음에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외권이 아니고 이거는 기권에서 일어나죠. 그죠? 이거 두 개가 바뀌었네요.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물이 엉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숫자 써도 됩니다. 를 포함해서 바닷물, 강물 등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다. 맞습니다. 보기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고르세요. 이거 땅 파는 거죠. 직접 하는 거죠. 그죠? 지진파 분석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운석 연구, 화산 분출물 조사, 운석 연구. 이것도 간접적인 거죠. 그죠? 이거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화산 분출물 조사. 이거는, 네. 잠깐만요. 네, 요거는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죠. 땅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기읍, 리을.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지진파 분석, 운석 연구, 니은, 디귿.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이 우리 뭐라고 배웠죠? 지진파 분석.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직권의 각 층을 지표에서 가까운 대로 쓰세요. 여기 있는 거 위에서부터 쓰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게 얘가 뭐죠? 지각. 얘는 멘틀. 그 다음에 얘는 외핵. 얘는 내핵이죠. 그죠? 자, 직권에 가까운 순서대로 쓰세요. 지각. 그 다음에 멘틀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외핵. 그 다음에 내핵.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오른쪽 그림은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 두께가 가장 얇은 층. 껍데기. 지각이죠.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층. 아까 얘기했죠? 외핵.
고체 상태이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아까 설명했죠. 멘틀 딱 봐도 가장 큰 아이스크림 위에 초코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초코는 멘틀만큼 있는 건데 지각만큼 사실은 있죠. 그죠? 너무 싫어요. 자, 요거 아까 직권의 구조에서 조금 전에 배운 거, 네, 요거 한번 봅시다. 지구의 겉부분으로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 뭐라고 했죠?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차지하는 층은 뭐라고, 가장 많은 건 뭐라고요? 멘틀. 깊이 약 2,900에서 5,100km. 이거 잘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지구 내부는 얼마까지? 6,400km입니다. 그러니까 6,400km까지 안 갔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얘가 뭐라고요? 외핵 액체 상태의 층. 예, 고체 상태이면 철,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가장 깊숙이 가라앉아 있겠죠? 얘가 뭐라고요? 내핵. 오늘 좀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 줄여서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구조 모형 만들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고무차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 한번 볼까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4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권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층,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 뭐라고요? 지각. 두께가 가장 두꺼운 층은 뭐라고요? 지각 밑에 있는 멘틀. 그 다음에 직권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뭐라고요? 멘틀. 왜 이게 자꾸 멘틀이 나올까요?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떠 있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 문제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자, A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세요. 직권은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맞을까요? 맞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니까, 그죠? 두께가 가장 큰 층은 외핵이다, 땡! 멘틀이죠.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멘틀이다, 맞습니다.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의 각 층의 두께를 비교할 수 있다. 모형을 만들면 당연히 두께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두께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 각 층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액체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액체를 넣을 수 있나? 액체 위에다 또다시 고체를 넣어야 되는데 상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정확히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도 요거는 거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구에서 A, D에 해당하는 층의, A에서 D에 해당하는 층의 이름을 쓰세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뭘까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여기서 A, B, C, D 붙여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형이 반지름 32cm일 때 C층의 반지름이 32cm래요. 이게 32cm일 때 지구 중심까지는 6,4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린 거죠. 그죠? 이 모형의 반지름이 32cm일 때 C층의 두께를 구하는 비례식을 쓰고 값을 구하세요. 이거 쉽죠? 그죠? 어떻게 할까? 6,400km 대 32cm는 뭐라고요? cm는, 자, 요게 우리가 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C층이 우리가 외핵인데요. 외핵은 2,900에서 5,100km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두께가 얼마라고요? 2,200.
km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6,400km 대 32cm는 2,200km 대 실제로 하면은 이게 몇 cm 모형의 두께 위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얼마? 5.5cm죠. 그죠? km 대 c입니다. 자, C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는 C층의 실제 두께는 2200km로 계산을 합니다. 비례식을 쓰고 값을 구하세요. 모형의 두께 5.5cm 두께인데 C층의 하는 비례식을 쓰고 값을 구하세요. 단 지구 반지름은 6,400km, C층의 실제 두께는 2,200km로 계산을 한다.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400km 대 32cm. 자, 계산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계산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자, 단 C층의 실제 두께는 2200km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6400, 2200 나누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약 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2하고 C하고 대입을 시키면은 32 나누기 2.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약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C는 뭐라고요? C는 11c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2cm를 2.9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요거는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유제 한번 봅시다. 다음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식 모형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권, 외권. 이거는 둘 다 이게 공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게 지구이고요. 지구 바깥에 기권 바깥에 있는 거를 외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권이 있고 얘네들 생물은 기권에도 있고 지권에도 있고 수권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물 위에 공기가 있고 땅 위에 공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 위에 물이 있고 땅 속에도 물론 있지만 물 위아래로 또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에서 지중 다음 설명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쓰세요. 오늘 제가 약간 멍한데요. 이해를 해주세요. 감기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맞을까요? 우리가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들이 뭉쳐서 그 물방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져서 비가 되는 거고 눈이 되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쓰세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물이 공기로 올라가는 거.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C입니다. 밤하늘에 유성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외권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먼지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먼지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돌덩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부딪혀서 불빛을 내는 거. 유성이라고 하죠. 그죠? 유성우. 그러니까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성우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얘는 생물이 기체를 이용해서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기체를 이용해서 호흡이나 광합성. 그러니까 생물이 기체를 이용해서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D.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직권이죠. 그죠? 토양, 땅이니까 생물권이죠. 그러니까 E. B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한 가지 드세요. 직권하고 수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직권의 토양을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주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빙하가 천천히 흐르는 거 알고 있으세요? 빙하가 천천히 흘러서 빙하가 흘러 지표면, 그러니까 직권이죠. 직권의 돌이나 흙을 움직여서 U자형 계곡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또 강물이 직권의 토양을 움직여서 뭐 움직인다.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파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흘러서 뭐 도랑이 만들어진다. 작은 뭐 시냇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예조 상호작용의 예입니다. 비가 뭐죠? 직권과 수권 사이죠. 그죠?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자, 내신 숙송 문제는 풀고 넘어갈까요? 다음에 풀까요? 자, 일단은 내신 숙송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할게요.